예, 장관님. 다시 또 2년 동안 장관님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장관 되신 지가 지금 얼마 좀 되셨나요?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6개월이 다가갑니다. 아시죠? 네. 방금 또 우리 서병철 존경하는 서병철님께서 왜 검찰 개혁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장관님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고서 또 우리 서병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예전에 했던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얘기일까요? 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게 어제 했다고 그래요, 그죠? 6월 16일. 이 사건이 언제 처음 나왔었죠? 2달 반 전입니다. 2달 반. 수사를 했던 사람이면 누구든지 간에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사건에서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이지 않겠습니까? 그 핸드폰 가장 정말 핵심적인 그 증거를 2달 반 지나서 압수수색했는데 장관님은 조금 전에 다른 의원 질문할 때 대답하시기를 그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이 좀 밝혀질 걸 기대한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저는 장관님이 한 5개월 전 같으면 절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압수수색이 빨랐다거나 한 적은 없고요. 아니 근데 네, 그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장관님 그게 아니라 네, 조치 장관의 말씀 중에서 네, 나온 게 그 조치에 뭐냐면 대해서 조치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조치의 전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수사의 속도가 바람직하냐 제대로 되냐 수사 제대로 하는 거냐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다행인데요. 네. 제가 느꼈던 것이 좀 잘못된 느낌이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않으면 질문을 통해서 그 네. 업무의 진지성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그렇지는 좋겠습니다. 않고 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검사님들 훌륭하시죠. 근데 검사는 훌륭하긴 한데 위원님도 검사이셨고 서병철 네네. 위원님도 검사이셨고요. 또 오늘의 검찰 개혁에 다 그런데 책임이 제가 있으십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이 네. 나쁜 뜻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뭔 죄든 걸어서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정말 지은 죄가 아닌 걸로도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끝까지 처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정말 검찰 개혁을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같은 질문을 좀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판결문 하나만 그 판결문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서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아닌 사람을 소환해서 그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증거 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났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요 정말 궁금한 게 하나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과연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이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장관님? 한 70번을 나와서 조사받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을까 검사 앞에서 근데 그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요. 또 하나 정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사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명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검찰국장님. 왜 아무도 이런 얘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죠? 절차가 잘못됐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지금도 검찰총장을 비롯해가지고 누구도 이렇게 수감자를 70몇 번을 불러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없다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잘못됐다고- 인권 수사 제도 개선 TF를 발족이 돼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바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대검에서는 하지 않는. 대검도 지금 함께 그 TF가 만들어서 함께 그 자료를 공유하고 추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음에 우리 법사위 할 때 그 한 70번 정도 불러가지고 조사 안 받은 날 그날 뭔 얘기를 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수사 담당자가 아니어서 좀 아 담당자 아니지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대검을 통해 할 수 있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요. 질문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운 전에 강도살인으로 해서 구속된 피의자 3명을 제가 선임해가지고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1심에서 그 3명, 그 불과 16살 정도 먹은 3명한테 징역 23년이 구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요, 정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 첫 번째 이 피해자한테 접근한 경로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동쪽에서 접근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건을 그 수사한 내용을 보면 서쪽에서부터 접근했습니다. 그게 밝혀져 가지고 그런 무죄가 됐죠. 정말 그때 이 똑똑한 검사들이었다면 여러 번 불렀을 거예요. 증거를 보면서 야, 네가 얘기한 증거가 안 맞지 않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동쪽에서 온 게 아니라 서쪽에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는 그 정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분들이 했는지 그냥 그대로 조서 남겨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친구들이 무죄가 밝혀지면서 지금 잘 커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정말 그 조사하는 내용이 기재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정말 그 확신을 좀 가지시고 그분을 꼭 밝혀주시길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TF에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재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녹화의 그 증거력만 해결이 된다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체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증거법을 고쳐서 영상 녹화가 적극적으로 아마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수사 개혁의 대상이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있는데 개혁의 대상이면 결국 그 대상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 당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확실한 결의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네, 그런 결의를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